의원 지금 그 입원을 한 상황인데 이제 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는지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현주 의원은 이제 공격하는 이유 배경에 대해서 어제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순이님 복숭아 어제부터 솔드아웃이어서 못 샀어요. 아 이거 왜 우리 쇼핑몰은 뭐 너무 잘 팔려. 빨리빨리 사세요. 늦으면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이현주 의원 관련된 소식 일단 뉴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 배경이 뭔지 이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현주 의원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어디 다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대요. 음란 이미지를 합성한 게시물이 온라인에 버젓이 게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선처 없이 이거를 게시했고 또 돌려가면서 보고 막 말을 퍼날르고 이런 사람 다 고소고발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요, 누가 그런 겁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현주 의원을 뭐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비판하는 분도 있고, 사실 이현주 의원 자체가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은 맞지만 본인이 싫어하고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음란한 이미지, 그것도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음란한 이미지를 합성해가지고 온라인에 돌린다는 것은, 저는 그게 만약에 국민의힘의 여성 정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는지를 곧 밝혀낼 수준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장윤희 대변인, 이 여성으로서 이게 사실 사건 사고 특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AI 이미지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게 이현주 의원을 어떤 특정 진영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엄벌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런 이제 범행의 발전 속도를 이게 따라잡질 못하다 보니까 법이 공백이었지만 다 보완이 이루어졌고, 민주당 여성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히 규탄하겠다, 법적 조치는 충분히 다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고, 민주당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진영의 어떤 정당 소속의 여성 정치인도 이런 식의 어떤 범죄, 더더군다나 AI 합성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당이 다 노력할 겁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현주 의원과 관련된 뉴스 영상을 함께 보였습니다. 뭐 여기 이제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건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될 중범죄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야. 아니 이렇게 뭐 연예인들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건들,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이나 그런 것으로 혐오로 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적지 않은데 여전히 이게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일베 사이트가 문제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번에 일베를 보면서, 아니 이번에 딴지를 보면서 우리가 일베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지 않습니까? 딴지 가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것도 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같은 민주당 정치인에 대해서 도저히 뭐 입에 담기도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힘든 그런 뭐 게시물, 영상물을 만들어서, 또 지금 가짜뉴스도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잖아요. 아니 참 나름 공신력 있다는 뉴스공장 매블쇼도 지금 가짜뉴스로 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 밑에 이제 하청 유튜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게 정익년인데 이게 미키루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키루쿠 스타일이야. 이게 청래당 스타일이고 이게 미키루쿠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방치를 하니까 이제는 뭐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민주당 뭐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뭐 제가 태평성대가 올 거다,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제는 내전이 종식이 되고요. 총선 승리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총선 전까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유튜브 정화를 해야 돼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모범을 보여야 일베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베를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런 진영 내부에서 이런 혐오와 조롱,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걸 방치한 결과가 결국 이런 사태까지 빚어지게 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현주 의원이 뭐 입원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빨리 쾌차하시고, 이분이 당하고만 있을 분은 아니죠. 예.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이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는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법적 조치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실에서 또 저한테 이제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유튜브나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예, 이런 가짜 뉴스나 혐오성 게시물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좀 의원실로 제보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지가 작년 말 한 6개월 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만 아마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야. 뭐 여기저기 공개적으로도 이제 제보를 받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에 요청을 해서 아마 그동안 의원실에서 수집을 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범죄 사례들을 아마 수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지금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세력들은 이미 확보가 됐을 거예요. 예, 의원실에서 이미 확보가 됐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법적 절차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현주 의원실에서 2차 가해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예, 이런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게시물을 퍼나르거나 인용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예, 모두 처벌을 하겠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코다리들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그래요. 네. 자, 빨리 이런 악플들이죠. 이런 것도 법적 조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네,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공개되면 다들 응징해주세요. 리박도 허위사실이에요. 프리덤 칼리지 특강 했을 때, 현수막에 주간 들어간 걸로 자막 조작 했죠. 고소했는데 조만간 결과 나올 듯요. 그것도 발표하면 그냥 두지 마세요. 예. 관계자가 홍보차 공동 주간을 넣었는데 나중에 고성국 TV 자막을 조작한 거랑 엮어서 난리 쳤죠. 그래서 그 전에 리박스쿨 방송을 했죠. 예. 이게 매블쇼 했잖아. 최욱이 처벌 받아야 되겠네 이제.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 지금 처벌될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저쪽 털레반 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친명이라고 약 팔고 다니는 이런 자들도 가짜뉴스를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8월 18일 이후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끼리 지금 싸움 나면 미키루크랑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끼리 싸움이 나면은, 예, 지금 너무 우리가 열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8월 18일 이후로 미뤄둔 것이지, 예, 저 당대표 선거 끝나면은 저도 이현주 의원을 뭐 도와서, 이현주 의원이 앞장서실 것 같은데 저도 도와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할 겁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진영 내에 있는 가짜뉴스부터 우리가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그래야 일베나 보수 진영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리박스쿨 건으로 걸려들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까 매블쇼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봉지욱이 많이 떠들었죠? 그 다음에 황희두도 떠들었죠? 그 다음에 뭐 정익녀 등등 해가지고 그 하청 유튜버들, 얘네들 이제 다 문 닫아야 돼. 니들 푼돈 벌려다가 완전히 인생, 예, 망치고, 예, 유튜브 더 못하는, 유튜브를 못하게 유튜브 측에도 구글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이제 범죄 유죄가 인정된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방송을 못하도록 영구 제명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얘네들이 퍼뜨린 가짜뉴스가 제가 볼 때는 뉴스공장도 해당될 수 있어요. 뉴스공장은 해당 안 될 것 같습니까? 김어준이 퍼뜨린 가짜뉴스가 한두 개예요, 지금? 대통령실 발이라고 하고 퍼뜨린 가짜뉴스가 한두 개냐고. 응?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좀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면 이현주 의원께서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어느 채널이건 뭐 친명이건 친문이건 진보건 보수건 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해당될 수 있어. 저도 만약에 방송한 내용 중에 가짜뉴스가 있고 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라면, 아니 문조털레유가 만약에 위법이라면, 그 다음에 맞조계 선생이나 유실금 이게 뭐 위법이라면 저도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을 겁니다. 뭐 친명이니까 봐주고 친문이니까 처벌하자,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딴지니까 처벌하고 코다리들은 봐주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친명이건 친문이건 털레반이건 유이재명이건 그 다음에 보수건 진보건 간에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걸 표현의 자유다, 뭐 이런 얘기, 언론의 자유다, 이런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처벌받을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벌면서 법적인 책임을 안 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유튜브가 무슨 뭐 특권이에요? 유튜브가 성역입니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 1년 동안 저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민주당에서도 해야 되고 또 진보 유튜버들도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정화를 해야 돼. 스스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8월 18일 끝나면요, 지금 뭐 세이 대머리나 성수 대가리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저하고 연관이 된 데뿐만 아니라 민주 진보 유튜버들이 좀 더 건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도록 하고요. 자, 이현주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물론 지금 뭐 얘네들이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죠, 지금. 김용남을 조리돌림을 했어요, 이 털레반들이. 그 다음에 이현주를 조리돌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현주를 민주당에 쫓아내려고 그래, 저것들이. 그 다음에 김용남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현주하고 김용남이 털레반들이 하도 집단 괴롭힘을 해서 쫓겨나게 되면, 민주당을 떠나게 되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은 완전히 파산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두 인물 아닙니까? 세 명이죠, 그죠? 정치인 중에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허은하 비서관, 그 다음에 김용남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의원. 이 세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현주가 무너졌어. 이현주가 나갔어, 민주당을.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은 그날로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공연불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건 노선투쟁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친문 386들이 주장하고 있는 청래반들하고 털레반들이 주장하고 있는, 친문들이 주장하는 질소 진보 노선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갈지를 상징적으로 가늠하는 그런 리트머스지와 같은 인물이 저는 이현주 의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을 저는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있다고 봐. 그래서 뭐 논란은 있지만은 이현주 의원이 상임위원장 배정이 안 된 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을 드러냈잖아요. 그 불만을 드러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조직적으로 이현주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자, 오늘 곽상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참 재밌는 글이기도 하고, 이게 이현주 의원하고 제가 볼 땐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마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이거 영화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언론 보도를 보다가 우연히 이 뉴스를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 돌베개 평산책방 부스에서 진행된 북 콘서트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보고 아이고 이제 됐다 고마 마이 했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나가서 자네 인생 살게 해야 할 일을 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요 북콘서트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깽판 치고 있는 게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이건 실제 벌어진 일도 아닌데 그냥 뭐 환청이 들려?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귀신이 돼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게 전형적인 노무현 파리를 하는 거죠. 노무현 파리를. 전형적인 노무현 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의 계시를 받는 자인 거예요. 노무현의 신탁을 받는 자. 유시민은. 그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유시민인 거야. 그래서 곽상원 의원은 이 말은 돌아가신 분이 마치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분의 말은 바로 본인의 말이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돌아가신 분의 말이 있었으니 본인의 말과 행위는 그 무엇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는 별말 다 들어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말은 빙의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권위를 입어 이런 종류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혹시 오랫동안 제사장으로 살아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워도 화석이 된다님, 이현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국민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분의 이야기를 읽으며 문득 2001년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대사는 대부분 부산 사투리였는데 이분의 이야기에는 아이고 이제 됐다 이게 제가 어려워갖고 읽기가 힘드네요. 고마 마이 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 친구의 주인공 한동수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한 대사입니다. 마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그러니까 친문 친노 진영에서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의식이 있어요. 원죄의식.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되는 종교적인 알맹이, 종교적인 뿌리가 죄의식입니다. 원죄죠. 원죄 이론으로부터 기독교 이론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은 예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 죄를 지었잖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일조한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인이잖아. 죄인은 그죠? 몸을 낮춰야 돼요. 죄인은 죄를 졌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신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사상인 거죠. 고로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신의 복종을 해야 돼요. 신의 복종을 해야 됩니다. 신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신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과 소통할 수 있나요?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 사제잖아요. 사제. 신가, 즉 신에게 복종한다라는 뜻은 제사장과 사제들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제사장과 사제들에게 복종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고로 기독교
교리를 믿으시는 분들은 제사장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곧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신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자, 지금 친노 친문들의 의식 구조가 이런 기독교의 철학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두. 민주당 당원들은 죄인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노무현이 죽어갈 때 여러분들은 뭘 했어요? 다들 손 놓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노무현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다 이런 죄인들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죄인인 거예요, 노무현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노무현 시대를 겪어봤던 지금 40, 50대 우리 유권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채의식,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앞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야. 노무현의 뜻에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노무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됐어. 따라서 노무현의 정신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의 절대교리는 어떻게 변했느냐? 노무현 정신이 절대교리가 된 거야. 절대교리가 됐잖아요, 노무현 정신이. 노무현 정신 앞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은 성역이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면 민주당에서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어요? 노무현 참여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현재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치인들 그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그럼 노무현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노무현 정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접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빙의를 해가지고 노무현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자, 노무현 정신에 대한 절대적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시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을 하면서 노무현 재단은 말 그대로 교회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노무현 정신으로 신도를 모으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 사람은 누구냐? 유시민 사제라는 얘기예요. 유시민 사제. 그걸 바로 곽상원 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노무현 재단이 어느 순간 유시민 재단이 됐고 노무현 재단이 노무현의 정신을 따르고 노무현의 업적을 기리고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런 재단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 집단화돼서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유시민이 교리를 파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노무현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시민이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이 된 거야.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친노 친문들은 잘 보세요. 정치 철학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털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본주의라고. 정치 철학이 뭡니까? 친노 친문의 정치 철학이 뭐예요?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문재인을 따르는 게 그게 쟤네들의 정치 철학이잖아. 그럼 그 정치 철학이 도대체 뭐냐고. 노무현 정신이 뭐예요 도대체. 누구나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노무현 정신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노무현이라는 우상, 문재인이라는 우상을 파는 종교 매점이 돼버렸어요. 교회의 매점이 돼버렸어요 여기는. 유시민과 김어준은 이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을 하고 사이비 종교화돼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 사이비 교주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저는 유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도대체? 김어준한테도 묻고 싶어요. 노무현 정신이 도대체 뭐냐고. 노무현을 독점한 겁니다 이 자들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현주 의원하고 연결이 된다고 제가 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리고 따르고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려고 애쓰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 디글리을님, 똑부러지고 야무진 이현주 의원님께 언제나 응원합니다. 제가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자, 노무현 대통령을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종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도 인간이고 문재인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승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교정해서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화돼 있어. 노무현도 절대 진리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절대 진리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문이라는 한 글자가 문조털레유라는 세속의 언어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속의 언어에, 문조털레유라는 세속의 언어에 성스러운 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 순간 문조털레유라는 단어에 문이 들어가는 그 순간 문재인은 세속의 인간이 된다고. 신이 아니라 세속적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 인간이니까 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까구님 파이팅 까왕, 네, 감사합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류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봉하지 않게 되잖아. 인간을 신봉하지는 않잖아. 자, 그래서 이 친문 386 유시민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 종교 집단은, 자, 노무현과 문재인이 언제나 성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역에. 절대적 존재, 절대적 진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 교단이 유지가 안 돼요. 털레반이라는 교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자, 문재인이라는 성역이 무너지면 털레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종교 자체, 종교 집단 자체가, 그 교리가 모두 무너지는 거야. 문재인이 세속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 네, 희망님 감사합니다. 털레반이라는 종교 집단 자체가 해체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역과 금기를 깬 사람. 응? 문재인과 노무현이라는 그 성역과 금기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현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현주를 털레반들이 마녀로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하듯이 지금 이현주를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라는 절대 성역에 도전을 했고 신성 모독을 한 거야, 이현주는. 이현주가 국회라는, 민주당이라는 성스러운 곳에, 그죠? 함동균이라는 마귀를 끌어들여가지고, 뉴 이재명이라는 마귀를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구판을 벌린 거야. 그러니까 이현주가 민주당의 자리를 잡게 되면 이현주와 뉴 이재명이 계속 문재인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그래서 문재인의 신성성이 해체돼 버리면 털레반이라는 집단 자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현주를 공격하는 겁니다. 뉴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문재인을 비판하는 걸 금기시 만드는 거야. 자신의 종교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현주 의원을 저렇게 집단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은, 마치 탈레반들이 극단적인 이슬람 종교 집단에서 여성을 괴롭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털레반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현주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현주 개인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집단화되고 있는 이 민주당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집단이지. 왜 전직 대통령은 절대적 무오류여야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부채의식이 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죄의식이 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못하면 안 돼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그죠? 분석하지 못하는,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정부예요. 다 떠나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잖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정부예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문재인이 만들어냈잖아. 그런데 노무현과 문재인을 성역화하고 우리 문재인과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우리가 못 본 척하면 과연 과거의 실패를 미래에 반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현주는 단지 친명이어서 저는 지지하는 게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이 털레반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살아나서 중세시대 때 마녀처럼 화형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우리 민주당원들, 시민들에 의해서 이현주가 화려하게 부활을 해서 이제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고 또 과거 민주정부의 실패와 오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성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앞장을 설 수 있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현주 의원을 지켜주셔야 돼요.